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그러면 전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특히나 어제입니다. 김민석 이제 전 총리입니다. 전 총리가 총리 퇴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향한 행보 시작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을 합니다. 이제 직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씁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과 역량,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 관련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 그리고 FTA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이렇게 공세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뭐 김민석 총리, 이제 전 총리죠. 이제 아마 그 당대표 경선에 도전을 해서 이제 아마 후보로 저희가 앞으로는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을 좀 평가해보자라는 그 평가론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했던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과연 올바른 리더십을 잘 보여줬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또 서울시장, 대구시장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뭐 굳이 두 번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는 또 본인의 할 말이 있겠죠. 뭐 그래도 내가 숫자적으로는 이겼다. 뭐 70 몇 프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마 이제 양 후보의 주장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송영길 의원도 아마 출마를 전 하실 걸로 보는데 송영길 의원의 출마의 의미는 이 정청래 대표와 아주 강하게 그 전선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약간 뿌리론을 주장하면서 DJ 노무현 문재인 이야기를 할 때 사통이라고 하죠. 사통 그 얘기를 할 때 송영길 의원이 아니 그 말은 맞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임기 말에 가장 심하게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그 역사를 좀 얘기하면서 뭐 FTA 반대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시들을 들어서 뭐 조문도 못 왔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조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FTA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반대 활동 열심히 했던 거를 다 이미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제 더 이상 과거 논쟁하지 말자 또 이렇게 발을 뺐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송영길 의원의 출마도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저는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김민석 이제 후보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리 딱지 뗐으니까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뭐 날선 공격을 하거나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총리직을 유지하시는 과정에 이 정청래 후보를 견제하는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 논란이나 정통성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당신이 진짜 친노가 맞느냐라는 그런 공세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어쨌든 무력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당시에는 보안사건 폐지 의지가 정부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올해 5월에 보냈는데 지연시킨 건 당 지도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진실 게임으로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그걸 또 확인을 시켜주면서 정청래 대표 당시에 검찰개혁 의지가 실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연시켜서 전당대회에 써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쪽으로 가서 양쪽의 이 두 어떤 전선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역할 분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봐요. 이미 박지원 의원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고 본인이 장관으로 빠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제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 굳이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국갑 배드캅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전당대회 판을 흔들어 놓는 매기 역할은 송영길 후보가 공세적으로 해도 예. 김민석 후보는 안정적인 후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이미 뜨겁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자, 김민석 총리가 말하자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식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이벤트가 있는 사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전북에 있었습니다. 전북에서 표심을 공략했다고 봐야겠죠. 25일인가요? 지난달 25일이니까 전북 지역 6.3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에 엿새 만에 호남 간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6.3 지방선거 직후에 이원택 그때는 당선인이죠. 당선인을 만난 것을 고려하면 이건 또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전북 지역을 향한 뭐 이런 행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청청래 대표. 근데 저는 전 대표죠. 전직 당 대표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임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의 취임식을 간다 치면 마포구청장 취임식을 간다. 뭐 이러면은 전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지역구에 또 본인이 또 관리가 또 되어야만 하는 그 지역의 어떤 구청장 취임식이 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북도의 도지사 취임식에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간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참석만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윽고 나온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전북도민의 소외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축사를 본인이 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광주 전남 중심의 삼성전자사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또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이러는데 걱정하지 말라. 소외감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중요한데 소외감, 상실감 이런 단어를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 일부에서는 이거 지역 갈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지금 민주당의 방향성과 얼마나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어긋나 있는지를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항에서도 초대받지 못했을 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 발언 들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의 포인트인데 그렇죠. 지금은 저는 그때 받았던 충격보다 한 10배의 충격을 어제 받았어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기업과 손을 잡고 4,700조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체불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일부 야당에서 이게 비판을 했죠. 아니 왜 호남 지역에 특혜를 주느냐?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호남이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좀 머쓱해진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아무리 표가 급해도 전북에 가가지고 야 전남에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전북 뭐야? 우리 소외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린다라는 것은 야당들도 이거는 하기가 지금 머쓱한 행동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여당 대표를 또 도전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널리 양해하면 제가 이것도 정말 동의가 안 되지만 뭐 이원택 지사야 뭐 취임했고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뭐 일부 정말 눈꼽만큼 대변한다 해서 뭐 말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당 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특히나 발언은 이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가 된다면 지금 후보는 아니죠. 후보가 된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당의 대표, 여당의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데 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의도는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본인의 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어제 이제 먼저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두 번 발언,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친청계라고 본인은 이제 친청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친청계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죠.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장선상으로 가자면 표심을 향한 결집, 표심을 향한 발언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요즘에 참 국어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아니 당대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의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또 당대표에 도전하느냐라는 정치적 책임 윤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와 아니, 총리를 지낸 분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는 역할과 책임이 다른 건데 이걸 갖다가 문제를 굳이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 열심히 친청의 대표 선수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열심의 방향성이나 어떤 메시지가 이 국민들의 시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 이어가셔야 되나? 저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라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두 번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한 데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묻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제대로 보인 것은 맞느냐. 그리고 그간 이제 총리를 또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한 건 맞느냐. 그 책임을 이제 묻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실 거면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근거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실 때는 저는 최민희 의원께서 아무리 이제 친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왜 언론에서는 친청 좌장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스스로 아마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좀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네. 가끔 저도 어떤 비유가 떠오르는 게 추미애 도지사한테 여성 최초의 지금 광역단체장 되신 분 아닙니까? 네. 추미애 후보한테 아니 의원 5번 하시다가 굳이 도지사 도전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랑 지금 뭐가 다르냐? 그치, 동일한 거죠. 아니 똑같잖아요. 아니, 똑같은 의원 거예요. 5번 하셨는데 장관도 하신 분이 왜 굳이 네, 똑같은 도지사를 도전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랑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런 건 최민희 의원이 예. 좀 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뭔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아니, 그래야 그래야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음의 해석을 진뜻이 뭔지가 궁금해요. 왜 예. 그렇게 물으시는 건지가. 그럼 뭐 비유를 하실 때도 사실 이 내용도 이 내용이지만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죽은 아이 볼 만지지 않겠습니다. 뭐 예.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좀 앞뒤 맥락과 예. 문맥 그리고 합당한 어떤 근거 제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 SNS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적절할까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뺐습니다. 자, 그 슈퍼챗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불사조님이 5만 원 주시면서 한겨레 TV 각성하라 이렇게 뼈 아픈 지적이네요. 예,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계가 지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기계의 그렇죠. 잘못이라서. 예. 아 기계가 이제 좀 최신판으로 바꿀 우리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영진의 잘못 그리고 진행자의 잘못, 모든 건 진행자의 잘못입니다. 아 근데 그게 뷰리핑이 잘 돼서 생긴 문제예요. 네, 이게 그렇죠.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컴퓨터도 그렇죠. 이 과부하가 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아부 좋습니다. 신설을 해야죠 이런. 예. 아니 저희가 동접 삼천 코앞에서 예. 딱 멈추는 거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공간에서 막 지금 헤엄을 치고 계신데 빨리 데이터 그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서 오시기 예,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까 함께 하셨던 2,850분 다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디서 잘렸냐면 박영식 평론가가 요즘 빛보다 빠른 평론을 하고 있다. 예. 네, 그 얘기를 허공에다 대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빛보다 빠른 평론 그리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신인규 변호사의 아주 날카롭고 적절한 비유. 아유, 저는 뭐 잭나이프인데요, 뭐 잭나이프 수준이라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우리는 쓰지 쓰셨길래?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예.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